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과일 중에서 대다수가 떠올리는 것은 사과입니다. 아침 식사에 사과를 섭취하면 내 몸에 금과 같은 이점을 준다고 말합니다. 사과는 크기와 종류에 따라 무게가 다를 수 있으며 중간 크기의 사과는 대략 150g이고 큰 사과는 종종 200g을 넘습니다. 100g당 사과의 영양 성분은 열량이 57kcal로 다른 과일과 비교했을 때 약간 높습니다. 사과는 대체로 물이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루 권장 섬유질의 약 10%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당분은 과당, 포도당, 설탕을 합쳐 대략 11에서 14% 정도 포함하고 있으며 콜레스테롤은 전혀 없습니다. 식이섬유 함량은 1.5g, 칼륨은 95mg, 칼슘은 3mg, 철분은 0.3mg, 엽산은 0.4마이크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으며 비타민 A, B, C, E,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나이아신, 레티놀과 같은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몸에 이로운 사과라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되는 사과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갈변한 사과입니다. 사과를 먹다 보면 개수에 맞춰 먹기보다는 몇 조각이 남기 쉬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를 아까워하며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는 습관이 있는데 이는 권장되지 않는 방법입니다. 사과 껍질은 사과의 내부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상처나 절단으로 인해 껍질이 손상되면 사과는 공기 중에 노출된 부분으로부터 산화되어 갈색을 띠며 갈변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변한 사과를 섭취하면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가 생성될 수 있어 이는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활성산소는 세포와 DNA를 공격하여 만성질환과 노화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유해물질입니다. 이러한 물질은 적정량에서는 체내에 해로운 성분, 예를 들어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을 제거하여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활성산소의 양이 지나치게 늘어나면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치는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의 과다한 농도는 정상적인 세포에 손상을 입히는 산화 스트레스 현상을 유발하며 이는 만성피로, 고지혈증, 동맥경화, 심장질환, 암 등과 관련이 있으며 노화와 심장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알츠하이머성 치매와의 연관성이 크게 알려져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갈변을 방지하기 위한 식약처의 권장 방법으로는 스테인리스 칼을 사용하거나 소금물, 설탕물, 식초에 담그는 것, 레몬즙을 뿌리는 것, 그리고 산소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사과의 본연의 맛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 필요한 만큼만 준비하고 바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과를 신선하게 유지하면서도 건강에 유용한 영양소를 최대한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해야 할 것은 사과씨에 포함된 청산가리 성분인데 사과씨에는 아미그달린이라 불리는 시안배당체가 들어있어 씨를 씹으면 시아나물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이를 듣고 사과 섭취를 꺼려하실 수도 있겠지만 성인의 경우 소량의 사과씨를 씹어 삼켜도 몸에 큰 이상이 생기지 않으며 사과 약 10개 분량의 씨를 씹어야만 치사량에 이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며 어린이의 경우 독성에 더 민감할 수 있어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는 사과씨의 위험성에 대해 교육하거나 섭취 전에 씨를 제거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항상 안전을 우선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 사과의 매끈하고 반짝이는 외관을 위해 과거에 유동파라핀이라는 식품 첨가물을 사용하여 광택을 냈으나 이는 인체에 흡수될 경우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하고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대다수 과수원에서는 이제 인체에 해가 되는 화학물질을 사용한 왁스 처리를 하지 않지만 사과 표면이 유난히 매끈할 경우 과일 전용 세제로 씻은 뒤 미지근한 물로 잘 헹궈내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껍질에는 건강에 이로운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지만 소화 기능이 약한 노인이나 소화기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왁스가 코팅된 사과를 만날 경우 껍질을 벗겨내고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것은 처음부터 코팅되지 않은 사과를 선택하는 것이며 이렇게 하면 사과를 더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저녁에 먹는 사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에는 유기산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이 성분들은 소화기관이 민감한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유기산은 위산과 유사하여 속쓰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산이 분비되면서 위벽에 자극을 주어 속쓰림이 발생하는데
사과 속 유기산도 이와 유사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식이섬유는 소화 과정에서 부피가 커져 복부 팽만감이나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저녁에 사과를 섭취한 후에는 속이 불편해 숙면을 방해하고 결국 피로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화기관이 민감한 사람들은 사과를 과다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저녁 시간에는 사과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사과를 매일 먹을 경우 어떤 효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일 사과를 섭취하는 것은 여러 건강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심혈관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과에 포함된 칼륨은 체내 나트륨 배출을 돕고 혈압 조절에 유익하며, 사과의 수용성 식이섬유는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사과 속 에피카테킨 성분은 뇌졸중 위험을 줄일 수 있고 항산화 기능을 통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사과 한 개를 먹는 것만으로도 4주 이내에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최대 40%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 주목할 만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 연구는 40세에서 60세 사이의 성인 51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방식으로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매일 사과 하나를 섭취하도록 했고, 두 번째 그룹에게는 사과와 동일한 양의 폴리페놀이 함유된 보충제 캡슐을 제공했습니다. 세 번째 그룹은 플라시보 즉 가짜 보충제를 섭취했습니다. 실험 결과 첫 번째 그룹에서는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가 최대 40%까지 감소하는 뚜렷한 개선을 보인 반면 두 번째 그룹에서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했지만 세 번째 그룹에서는 어떠한 변화도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매일 사과를 섭취하는 것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줄이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는 제2형 당뇨병 예방입니다. 제2형 당뇨병 예방에 사과 섭취가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사과에 함유된 폴리페놀은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키고 고혈당 상태를 개선하며 염증 반응을 줄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폴리페놀은 당분 분해에 관여하는 알파 글루코시다아제 효소의 활동을 저해하는데, 이 효소는 당뇨병 치료제의 표적이기도 합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18만 명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결과 사과, 포도, 블루베리 등을 주 2회 섭취하는 그룹에서 제2형 당뇨병 발병률이 23% 감소했다는 인상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또한 뉴트리언츠에 게재된 리뷰에 따르면 폴리페놀은 인슐린 생성을 촉진하고 혈당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여 당뇨병 예방 및 관리에 효과적인 식이요법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과를 포함한 폴리페놀이 풍부한 식품의 섭취가 당뇨병 예방 전략의 일환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세 번째는 항암 효과입니다. 사과가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실로 흥미로운데요. 사과에 포함된 식이섬유인 펙틴은 장내에서 발효될 때 유익한 지방산을 생성합니다. 이 지방산은 대장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발암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더불어 붉은색 사과에 특히 많이 들어있는 폴리페놀은 항산화, 항염, 항암 효과를 가진 식물성 화합물입니다. 이러한 화합물은 대장암 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사과 추출물이 대장암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실험에서 사과 추출물을 섭취한 쥐들이 대장암 발생 빈도가 낮았다는 결과는 사과의 파이토케미컬이 종양 성장을 억제하고 항산화 작용을 통해 대장암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사과에 포함된 성분들이 대장암 예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대장 건강을 위해 꾸준히 사과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한 개의 사과 섭취는 식이섬유와 필수 영양소를 제공하며 전반적인 건강 유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변비 예방, 피부 미용, 노화 방지입니다. 사과에 함유된 펙틴은 식이섬유의 일종으로 여러 건강상의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펙틴은 식사 중 섭취한 지방질을 흡착하여 체외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은 후에 사과를 섭취하면 체내 지방 흡수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펙틴은 수분을 흡수하여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 변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 운동이 활발한 어린이의 경우 식전에 사과를 섭취하면 변비뿐만 아니라 설사 상태를 개선하는 데에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펙틴이 수분을 흡수하고
장 내용물을 안정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팩틴은 특히 사과 껍질에 풍부하게 들어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사과를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껍질을 섭취하기 전에는 철저한 세척이나 과일 전용 세제를 사용하여 잔류 농약이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과에 들어있는 팩틴을 섭취 시 유익한 비피더스균의 비율을 15%까지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비피더스균이 장내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장 환경을 개선해 배변 활동을 활발하게 하며 변 냄새를 줄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이섬유와 수분이 많은 사과는 변의 상태도 좋게 만듭니다. 또한 영국 식품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사과와 복숭아와 같이 폴리페놀을 추출하기 어려운 과일이 포도 같은 다른 과일보다 최대 5배 더 많은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 폴리페놀은 산화 억제 활동을 통해 항암 미백, 노화 방지 등의 다양한 효능을 지닙니다. 사과 추출물의 미백 및 주름 개선 효과에 대한 연구 논문은 사과가 항산화 작용은 물론 미백 및 주름 개선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어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 매우 유용하며 이러한 이유로 피부 미용과 노화 방지를 위해 사과를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면역력 강화와 호흡기에 도움을 줍니다. 사시사철 우리 몸은 미생물 꽃가루 황사 바이러스 등 다양한 외부 이물질의 침입에 노출되어 이에 대응해야 하며 사과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컬은 이런 외부 병원체로부터 몸을 방어하고 계절적인 감기, 독감, 내부적인 염증 등 질병과 싸우며 몸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파이토케미컬이란 식물이 생성하는 자연 화학물질로 식물에 색을 주고 해충이나 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를 섭취하면 인체에도 다양한 이로운 작용을 하여 염증 반응을 줄이거나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사과에는 면역력 강화에 필수적인 비타민C가 풍부하고 안토시아닌과 프로시아니딘 같은 항산화 물질이 기관지와 허파 기능을 향상시켜 호흡기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영국 킹스 대학과 사우스햄튼 대학의 연구에서 일주일에 사과를 2개 이상 섭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천식 발생 위험을 약 22에서 23%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이는 사과 내부의 항산화 물질이 천식 위험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연구 결과로 확인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사과는 섬유질과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효능이 많습니다. 사과에 있는 높은 포만감은 수용성 섬유질이 소화를 늦춰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기 때문인데요. 수용성 섬유질은 물에 녹아 젤 형태로 변해 소화 속도를 늦추고 포만감을 늘려줍니다. 또한 사과의 많은 안토시아닌은 간에서 포도당 생성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어 혈액 내 포도당 농도를 낮추고 인슐린 수치를 감소시킵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 포도당을 세포로 운반하는 호르몬인데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체지방이 쉽게 쌓일 수 있죠. 그래서 사과를 드시면 포만감이 증가하고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어 다이어트에 효과적이실 수 있습니다. 사과 한 개의 열량은 크기에 따라 다르나 보통 100g당 57kcal로 보통 크기의 사과 한 개는 대략 142.5kcal입니다. 사과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포만감이 높기 때문에 칼로리에 비해 포만감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다이어트 식품으로 적합합니다. 다만 사과도 과다 섭취할 경우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하루에 1~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일곱 번째, 장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사과는 장내 유익한 박테리아의 수를 늘리고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며 덴마크 국립식품연구소 연구 결과 사과의 주요 성분인 팩틴이 소화기관에 서식하는 박테리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장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한 그룹에게 팩틴을 함유한 사과와 사과 주스를 장기간 제공한 결과 사과 섭취 그룹의 쥐들은 장 건강에 유리한 특정 박테리아의 증가를 경험하였고 이 박테리아들은 장내 산도를 적절히 유지하고 장의 내막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단수의 지방산과 부티르산을 생성하였습니다. 팩틴은 또한 발암물질과 중금속을 체외로 배출하는 기능을 하여 환경오염이 심각한 현 시대에 필수적으로 섭취해야 하는 식품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우리 몸에 이로운 사과와 그것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하고 맛있는 식생활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으시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